진행자 박은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시기 전에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이번엔 남한에서의 생활, 여기서도 핫하시거든요. 청년 사업가로 활약 중이신 하진우 대표님의 이야기로 저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에 처음 오셨을 때 했던 일을 좀 또 들어보니까 네. 트럭 운전을 하셨다고요? 네네, 트럭 운전했어요. 트럭 운전 몇 살?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금방 나왔을 때니까 뭐 20살, 21살 그때였는데, 네. 예, 이제 뭐 저도 뭐 탈북민들이 대부분이 뭐 한국 금방 나오면 네.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예, 아, 저 또한 어리니까. 예, 저 또한 이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좀 군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경찰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북한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예,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좀 나한테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생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 나의 저는 투자. 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꿈. 예, 네. 꿈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하나원을 나와서 또 운 좋게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바로 붙었어요. 와, 예. 동국대학교 완전 멋진 예, 학교.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을 이야. 두고 3명을 뽑는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북한을 떠나고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뭐 태국 뭐 우리 국정원이 있다 하나원이 있다 나오면 그렇죠. 1년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저를 못 잡으니까 저희 엄마를 이제 정부리 교과서 3년 형무로 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죄를 물어서 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일종의 교도소 같은 곳에. 예, 예, 교도소죠. 교도소, 예. 교도소죠. 정부리 네, 교도소.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 유명해요. 그 교도소가 이제 뭐 네. 사람들이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예전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네, 그 교도소가 남자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를 여성 감옥까지 만들었어요. 새로. 네. 그래서 여자들을 보내는. 근데 거기가 엄청 엄청, 예. 어렵고 힘든 예. 곳인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예. 나름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뭔가 안 되겠다. 왜냐면 뭐 저희도 이제 뭐 탈북민들이 또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에서의 경력이 거의 다 단절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뭐 잠깐 내려놓고 그때 이제 뭐 백화점도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예, 한국 사회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백화점이었거든요. 네. 백화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바로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도 사셨어요? 예 샀습니다. 예. 그동안 트럭도 비싼데. 거의 한 1억 정도, 예, 1억 정도. 근데 진짜 열심히 사셨나 보다. 1억은 다 모으지 못했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아유. 돈을 모았다가 나머지는 할부로 해서 샀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그 현대 계열사 쪽에 납품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꽤 좀 돈을 벌었어요. 그쪽에서. 예. 오,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시기를 좀 만나다 보니까 그때 막 우리나라 GM이 막 군산 공장이 막 네네네. 철수하고 막 네. 이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한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로 이제 기름개구리 양식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아무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 저희는 이제 뭐 그 이제 북한에서는 사업자 이런 거를 국가 공문을 네.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전에 좀 권력 이런 게 힘이 좀 있다 보니까 외화벌이 회사로 이제 기름개구리 양식장을 운영을 했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개구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개구리 네. 안 먹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개구리가 사실 되게 좋은, 이제 북한에서는 막 김정일이랑 이제 또 비행사들, 최신형 전투기 비행사들한테 공급하는 되게 고단백질 그쵸. 되게 네. 진짜 좋거든요. 고단백인 건 알아요. 네. 그거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요. 네. 북한에서는.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못 먹고. 비싸서 못 먹어요? 비싸서 못 비싸서 못 먹죠. 먹죠. 그거 비싸서 못 먹는데 거기에 기름개구리가 그 안에 그 하마라고. 하마유라고 있는데. 하마유라고. 그거 이렇게 떼가지고 파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비싼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을 네.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정식 허가를 받고 네. 중국에다 수출을 하면서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했는데 뭐 저희 아버지는 저 때문에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네.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북한에서의 경력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랑 합심을 해가지고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로 이제 간 거죠. 그때 이제 차를 다 정리를 하고 가서 이제 한 3,000평 넘게 땅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 정부 허가 사업이에요. 저희는 또 뭐 그냥 일반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양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부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그런 양식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정말 여러 가지로 네. 외모도 나만의 정착을 하셨고 문화적인 것도 외모적으로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중요해요. 저희 지금 비디오 나가잖아요. 예, 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왜 신경 쓰셨어요? 갑자기 예. 잘 보이시다고. 좀 줄이려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처음부터 사실 탈북 과정도 힘이 들었을 거고 트럭 운전도 뭐 돈은 좀 벌었다고 하지만 몸이 힘든 여러 가지 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탈북에서부터 아버지와 넘어오면서 좀 이 과정에 몸이 너무 고되진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함무를 할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하루에 2시간만 잤어요. 이제 엄마가 나 때문에 들어가고 이제 동생이 그때 당시 저 어린 동생이 울면서 막 전화가 오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의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다음부터 이제 저를 다 포기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에 2시간을 차에서 자는데 학교도 어떻게 보면 학교도 그만두고 네. 그만두고 트럭. 나와서 트럭에서 이제 그냥 그 숙식을 거의 취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또 탈북민들이 트럭을 했던 게 제가 거의 최초였어요. 저 때부터 제가 이제 카무를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또 많이 트럭을 하시더라고요. 선구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직원을 고용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나는 이제 엄마를 도와줘야 되고 엄마를 꺼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직원을 안 쓰고 2시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났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1일 후에 실려갔는데 염증 수치가 일반 사람의 한 300배, 400배가 올라갔거든요. 어디 염증이? 그러니까 이게 다리랑 시작해서 허리랑 전신에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 예, 소리죠? 300%, 400%가 올라갔다고 선생님이. 근데 이게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대학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어렵게 또 대학병원에 갔는데 다 이제 진단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이게 네. 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다 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제 보시자마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희귀난치성 질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치료 네. 어떻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젊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2달 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함무를 또 이제 그만두고 개구리 양식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절망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이게 또 젊은 뭐 춤들한테서 좀 진짜 없는 희귀난치성 질병이니까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쵸. 좀 몸이 많이 좀 고됐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20살 정도에 넘어오셨던가요? 네네. 20살 정도에 오셨다가 공부를 하다가 트럭 운전을 하다가 뭐 백화점도 일도 네네. 했지만 그렇게 하고 병이라고 판정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거의 한 3년 안에 3년. 3년 안에 모든 게 3년 안에 일어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사업 쪽을 또 생각하게 화물 사업을 그만둔 거죠. 네, 화물 사업을 그만두고? 2시간씩 자면서 일하다 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많이 안 됐나 봐요. 네, 이제 다른 그래가지고 일은 좀 그래서 이제 정리를 차를 팔고 이제 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양식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버지와 같이 예, 아버지와 같이 이제 조력자가 있어야 실제는 되니까. 북한에서 하던 걸 이게 대부분 와서 여기 와서 네. 연결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쵸. 실제는 그거 살린 거잖아요. 네, 살렸어요. 경험도 살리고 거기서 하는 걸 살렸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북한에서 정말 직업을 하던 자기 직업을 남한에서 살리는 분은 10%가 될까요? 그렇게 안 되죠. 거의 10%도 그쵸. 없죠. 실제는 뭐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따져놓고 보면. 없죠. 근데 거의 그 없는데. 화물 운전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을 때 사실 되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네. 돈을 벌어야 될까, 뭘 해야 네. 될까. 근데 어떻게 운이 좋으셨던 걸까요? 그 선택이? 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사업적으로 좀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네네. 북한에 있을 때도 뭐 아까 뭐 약초 장사도 제가 어릴 때 뭐 10살 때부터 약초 장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뭐 DNA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게 되면 저거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물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이제 직원으로 일하면 뭐 월급이야 받겠지만 그 시장을 틈새 시장을 보니까 굳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진짜 어릴 때 참 이렇게 사업적으로 완전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네.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왜 우리 사업소를 저희가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이미 얼굴에서 스스로 만족과 자화자찬이 있어요. 지금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신감 좀 자신감 보통 것 넘치고. 같아요, 엄청. 그 사업이 지금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희망이 보이나요? 지금 어떠세요? 뭐 기름 사업이 개구리? 사업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꿈입니까? 꿈이신 그렇죠. 건가요?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이게 네. 남이 하지 않던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또 탈북민들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네네. 북한에서 오면 별로 신용등급도 안 좋고 그렇죠. 이제 신용 거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한 3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양식장 허가를 받기까지 시설이 또 이제 지어져야 뭐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진짜 뭐 알바를 한 3개 뗐거든요. 제가 하모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럼 낮에 새벽에 이제 소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 11톤짜리 차량인데 네. 그 큰 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새벽에 오면 한 10시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월급 한 220 정도 받았어요. 아, 그리고 거기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를 병행을 하면서 한 달에 한 300 좀 넘게 벌었는데 그 한 달 벌면 그걸 가지고 하우스를 하나 짓고 사무네. 그 다음 달에 또 벌어서 또 뭔가 장을 맡고 이러면서 진짜 3년은 진짜 어렵게 했어요. 네. 중간에 진짜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나 가족들한테 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협심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아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완전 걱정하시는 상남자.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쉽지 좋고 않죠. 그러면 그냥 제가 지금도 하루 3번은 약을 먹고 있는데 네. 그냥 숨어서 약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지금은 이미 알죠. 아시죠? 예, 방송에서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러 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는 못 말하고 이렇게 빙 돌려서 네네. 알게 해요. 와. 지금은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진짜 노력 없는 그런 대가는 바라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3년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좀 숨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여유가 살짝 네.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 기름 개구리라는 게 저는 너무 생소해요. 네. 제가 진짜 어릴 때 네. 시골에서 개구리 뒷다리인지 뭔가를 튀겨 먹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네네. 또. 근데 사실 이제 좀 약간 흔한 대중화된 음식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을 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또 의외로 이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운동 선수들도 막 그 TV에 나와서 막 광고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한마유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가 곰한테 웅담이 있는 것처럼 네. 그 개구리 한 종류에만 한마유라는 물질이 네. 있거든요. 아, 그 종류만요? 예, 예. 기름 북한에서는 네. 개구리를 기름 개구리라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기름이 나와서 네. 기름 기름이 개구리. 나온다 해서 기름 개구리인데 실제 다 개구리가 많은 개구리 중에 다 나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약간 딱 뭐 한 가지. 남한 말로 하면 무슨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랑 이제 아무르산 개구리라고 하는 그 종류에만 한마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게 아니고, 근데 독립보감이라든지 이게 또 영양학적 가치로 성분 검사를 했을 때 소고기에 5배 정도 고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와. 예. 그래서 이게 기름 개구리라고 해서 기름인 줄 아시는데 사실 기름이 아니고 네. 주 70%가 고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저 갑자기 조금 관심이 가는데 아, 제가 운동을 다이어트 하셔야죠. 그렇죠. 아, 예. 닭가슴살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드는데. 소고기보다 5배니까. 그러게 조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 더 그쵸, 맛있으면 그쵸. 좋겠지만. 네. 그럼 원래 조금 나와요 개구리에. 네. 조금 나오죠. 네, 살이. 양이 작아요. 맞습니다.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그렇죠. 그 양식하기 아무래도, 어렵죠. 예, 양식 자체가 사실은 여기 기술적이랑 이게 없으면 또 양식이 어려워요. 예, 야생동물. 예민한 아이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가축 같은 경우에는 사료만 주면 크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그 야생. 야생의 특성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먹이를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서식 환경을 조성을 해줬을 때 얘네가 서식을 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는 좀 많이 네.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실패를 했대요. 근데 지금 운영이 되고 개구리들 많아요? 저희는 북한에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쵸. 양식 중국에 수출까지 했잖아요. 우선은 기름 개구리를 키우는 기술력도 있으셨지만 네, 그렇죠. 근데 그 기술력 외에도 사실 남한에서 네. 살아온 환경과 교육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른 곳에서 네. 사업으로 정착을 하기는 네.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쉽지 저는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성공한
케이스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좀 사업가로. 뭐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실패한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성공한 분들은 또 예를 들면 뭐 식당을 한다면 네. 식당업을 하는데 북한 음식을 한다면 순수 진짜 북한의 향수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순수 북한 음식을 해서 성공한 분들도 네.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름 개구리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이제 북한에서도 네. 아니 식당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예, 예. 네. 그 옥류가 그게 옥류관 옥류관? 네. 평양의 유명한 평양냉면집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옥류관이 청류관. 원조죠. 그렇죠. 청류관하고 옥류관이 항상 네. 이렇게 경기를 해요. 냉면 경기를 할 정도로 옥류관의 네. 냉면은. 근데 그런 걸 하신다고요? 예, 예. 아, 거의 이름은 뭐 저희가 칠보각이라고. 예. 또 북한식 아, 칠보산이요. 그렇죠. 제가 한경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칠보산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워. 영감을 받아서 아. 예, 칠보각으로. 어디 식당 좀 잘 되십니까? 아, 뭐, 예, 잘 나옵니다. 뭐 메뉴가 뭐 평양냉면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냉면이랑 뭐 요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북한식으로? 예, 북한식. 가깝게. 우리나라에 오면 좀 우리나라 분들의 진짜 입맛을 서울권, 맞춰야 수도권 좀 없습니까? 수도권에는 분점 낼 생각이 아니 없습니다. 택배를 받으세요? 택배 생각을 맞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후에 예, 아,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문대까지 내려가서 먹고 봉화. 그러니까 네. 봉화에 예, 있잖아요. 예. 거기 가는 길에 또 어디 뭐 내려갈 때 한번 내려갈 때 들렀다가 노려야죠. 그렇죠. 네, 칠봉학으로. 네. 근데 감사합니다. 남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지만 네. 또래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남한에서 이제 정착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같은 나이대에 있으면서 네. 뭐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좀 나보다는 쉬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 네. 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해줄 얘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사업을 나와서부터 제가 이제 횟수로는 7년 차거든요. 네. 만으로는 6년인데 와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렵게 했어요, 사업을. 네. 누구 아는 사람이 없고 거의 맨땅에 헤딩으로 했는데 제가 또 요즘에 그 자기 뭐 이런 코칭, 기업과 육성 코칭 자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은 입장에서.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뭐 탈북민 청년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청년들도 일단 내가 꿈을 향해서 꾸준히 도전을 하는 게 뭐 도전은 뭐 말이야 쉽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야 쉬운 걸 해봐야 돼요, 일단. 예, 제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종주영 회장님이 그분들 했던 말 중에서 그래 해봤어? 이 얘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남한분 다 되셨어. 아, 예,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이 말. 50대 어르신들이 인용하는 예예요. 네, 그래 해봤어. 네, 저는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네. 실질적으로 도전을 한다는 게 네.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 네. 실제로 저도 나와갖고 네. 그 우리 봉사단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단을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야, 이 봉사 돈이 드는데 이 돈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데가 마련돼야 되겠다 해갖고 저 우리가 진짜 사회적 기업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우수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노력을 했던 게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맞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식당을 그 남가북의 네. 음식을 한 도시락에 만들어갖고 오선도선 도시락에 아유, 이런 걸로 네. 그런데 네. 그 노력하는 중에 그걸 경진대에 올라오면서 지방부터 쫙 올라오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밤잠 못 자고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지? 맞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 거 안 하고 싶어.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포기했던 네. 경험인데 실제는 이게 진짜 진우 씨처럼 그냥 도전을 네. 했으면 저도 또 다른 길이 열렸을 수도 그 있다는. 딱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년 동안 그거 만들 때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진짜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걸 하고 있냐.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실한 꿈과 목표와 희망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또 한 가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 판도라상자 아시죠? 네, 열면.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악이 다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남은 게 희망이더라. 그 네. 말. 그래서 저는 진짜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뭐 제2의 현대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도전과 희망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도 좋은데 가장 가깝게 네. 정말 같은 또래의 탈북민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지원금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이템을 찾는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일단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해줘도 이제 그 사람이 정하고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얘기가 조언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정하고 만약에 정하지 않았다 하면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처럼 뭐 현직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뭐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신 이런 것도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저는 이제 진짜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업이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급하게 가고 싶어도 안 될 땐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확실하게 뭘 하고 싶은지 정하고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뭐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나 그러면 내 아이템이 확실해지는 거죠. 네. 지원 사업은 없고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는 게 지원 사업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게 확실해진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 계획서를 한 달 동안 작성을 했는데요. 뭐 나름 제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니까 펜이 이게 뭘 써야 될지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작성을 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뭐 정부 지원금 좀 탔습니다. 그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에 내가 확실하게 할 거를 정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정부 지원금도 이제처럼 한번 받았던 분들한테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것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근데 저는 모르다 보니까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냐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제안서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죠. 거기서 많이- 돈이 좌우지 되는데 그렇죠. 나오고 안 나오고. 그 10장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자, 그걸 잘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이템을 찾는 것도 힘드셨지만 어쨌든 지원 사업까지 이게 정말 정착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쭉 가서 사업까지 하고 계시는데 뭐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봤던 도전 중에서 정말 내가 기억에 남는 정말 힘들었던 뭐 이뤄냈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 저의 뭐 경험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화물을 하면서 제가 2시간씩 자면서 딱 다른 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야 너 한 주일도 못 버틴다 이러는 걸 제가 1년 거의 버텼거든요. 독하다. 네. 예, 결국에 세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야 내가 사업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서 1일 3 알바를 했을 때 그때 진짜 너무나 그런 기억들이 근데 또 그게 지나고 나니까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네, 지금 27이라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럴 수도 나이가 있지. 어리니까 세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고생했지만 죽을 만큼 그때 너무 힘들었고 돌아가기 싫으시죠? 아 근데 또 만약에 간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그랬고 만약에 이제 또 지금 뭐 가게도 뭐 하고 있고 뭐 이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만약에 다른 사업을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 정신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젊은 청년 사업가 맞고요. 자, 저희가 끝질문으로 좀 준비한 게 오늘 분단의 벽을 넘어서 남한에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정착을 하신 벽선녀의 주인공이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청년 사업가 하진우에게 남북 통합 문화란 무엇인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저에게 남북 통합 문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방에 가니까 북한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많이 낯설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부석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똑똑해. 그래가지고 진짜 헌법 우리가 남북 통합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적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탈북민들도 있지만 그 전에 시장민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만나고 싶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이런 남북 통합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 좀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유니세프 많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는 예. 북한에도 그 아프리카 못지않은 꼬집이 애들도 그렇죠. 많고 예. 진짜 가슴 아픈 애들도 많고 또 우리도 실제는 실향민들이 이산가족이지만 네. 우리 탈북민들도 제2의 이산가족이거든요. 맞습니다.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안 좋은 분들이 가끔 한두 명이 있어서 네. 너희는 참 독하다 가족도 버리고 왔네 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그렇죠. 얼마나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였으면 꿈을 찾아왔다 우리 안아주고 앞으로 북한이 관심 가지고 또 너희가 가족을 만나는 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뭐 일을 독하게 한다, 도전은 독하게 할지언정 가족을 두고 온 그 마음을 두고 독하다는 표현을 하신 분들은 저는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마음문 열고 나누는 똑똑 저희 오늘 하진우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넘어오셔서 정착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로 정말 트럭 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병까지 얻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남한에서 문화적 정착까지 완료하고 사업가로 대변신을 하고 계신 하진우 대표님 앞으로도 정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탈북민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욕심 넘치는 네. 하진우 대표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면서 또 찾아올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